재결주의 사건이 이제 재결주의 얘기를 잠깐 여담으로 좀 꺼내볼게요. 잠깐 행정소송 얘기예요. 재결주의를 우리가 공부할 때 재결주의 대표적인 예가 이제 두 가지를 드는데 첫 번째가 이제 이 변상판정 사건이고 두 번째가 노동행정구제 사건을 두 가지를 드는데 그럼 재결주의는 뭐냐? 재결주의는 원처분과 재결이 있다 할지라도 원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든 재결의 위법을 주장하든 어떤 것도 상관없이 재결만이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 재결만이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걸 우리가 재결주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때 원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든 재결 고유의 위법을 주장하든 항상 재결을 대상 삼아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 걸 우리가 이걸 재결주의라고 불러요. 그러면 재결주의를 왜 취하느냐? 재결주의를 취하는 이유, 재결주의를 취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둘 중 하나 때문이다 그래요. 첫 번째는 처분청에 대한 불신. 그래서 처분청의 그 결정, 판단을 믿을 수가 없어서 반드시 재결청이 그걸 다시 한번 판단하게 하고 결국 법원은 그 재결청의 판단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불복해서 판단하게 하는 이런 구도를 갖고 있는 경우. 이게 이제 노동행정구제 사건이고 좀 이따가 그려볼게요. 사건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첫 번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처분청과 재결청이 동일한 경우. 그러니까 처분청과 재결을 하는 재결청이 동일할 수밖에 없는 경우. 재결청이 동일할 수밖에 없는 경우. 밖에 없는 경우. 즉 동일한 경우죠. 예를 들면 처분청의 처분에 불복해서 지금 다른 행정기관에 가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싶은데 마땅히 청구할 만한 곳이 없는, 즉 처분청이 완전히 조직상 또 임무상 독립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말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볼 감사원법상 변상판정이에요. 감사원의 변상판정. 그러면 하나씩 한번 따져봅시다. 처분청에 대한 불신 차원에서 이제 재결주의를 취한 노동행정구제 사건은 일단 예를 들면 근로자가 해고를 당했다. 근로자의 해고가 있었다 했을 때 근로자 입장에서 뭐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근로자 입장에서 바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해고 무효 확인을 구하러 갈 수도 있고 뭐 근로자 지위 확인을 구하러 갈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그와 별개로 또 간편한 구제로서 행정구제 수단으로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가서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에 대한 요 결정, 요게 이제 원처분이 되는 거죠. 이게 뭐 인용일 수도 있고 기각일 수도 각하일 수도 있고 이게 원처분이 될 거예요. 요게.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지방노동위원회 구성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 꼭 노동 전문가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뭐 기타 뭐 이혼 사건, 뭐 형사 사건 전문가도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노동 사건과 관계 없는 자들이 지방노동위원회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구성에 있어서 크게 제약을 안 받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 구성 자체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전문가 집단인 중앙노동위원회를 한번 거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제 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데는 바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지금 세종시에 들어가 있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반드시 가서 중앙노동위원회에 가서 재심을 청구하게 하죠. 그래서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청구하게 하고 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청구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재심 판정이라 하죠. 재심 판정. 요게 성격이 재결이죠.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 그리고 이 중앙노동위원회는 그래도 전문성이 높거든요.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 여기에 대해서만 법원이 나 이것만 확인할래, 이것만 내가 보겠다 해가지고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하게 하는. 그래서 바로 밑에다가 화살표 끄면 그래서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에 불복할 때 재심 판정을 대상으로 해서 오로지 재심 판정을 대상으로 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하죠.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이게 이제 재결주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특징이 이제 몇 가지고, 첫 번째가 특징, 재결주의 사건이다. 그래서 오로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만이 소송 대상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처분청은 중앙노동위원회지만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죠.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이것도 객관식이 엄청 많이 나와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자, 이거 그러니까 특히 조심할 부분이, 예를 들면 이런 노동행정구제 사건에 대해서 청구 취지를 쓸 때, 자, 피고를 중앙노동위원회로 잡으면 안 되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잡아야 돼요. 다만 이 처분은 피고가 한 게 아니니까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한 게 아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의 소송 대상이죠.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소장을 쓸 때, 자, 원고 뭐 땡땡땡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피고를 일단 노로 기재한다. 피고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기재를 하고, 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피고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기재를 하고, 그 다음에 청구 취지를 적을 때 보통 우리가 피고의 무슨 처분을 취소한다 이렇게 쓰는데, 여기는 피고의 무슨 처분을 취소한다 이게 아니고, 이게 지금 원래 처분청이 누구냐면 중앙노동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중앙노동위원회의 날짜는 여러분이 알아서 적고, 중앙노동위원회 몇 월 며칠자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이렇게 청구 취지에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청구 취지에 피고의 무슨 행위를 취소한다 이렇게 적는데, 여기는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특별히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피고는 따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기재하고, 그 다음에 청구 취지는 피고의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이게 아니고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청, 중노위는 처분청이죠. 지금 처분청, 재결청. 그래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 이 소송 대상이니까 이게 재결주 취하고 있으니까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이렇게 이제 적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데 재결주의 사건이다. 그 다음에 피고는 중앙노동위 위원장이다. 그 다음에 특징 하나 더. 요거는 제소기간에 있어서 특칙 규정이 존재하죠. 재심 판정을 송달받고 14일, 그래서 특칙 규정 15일인가? 하여튼 뭐 2주밖에 안 돼요. 특칙 규정이 존재해요. 그건 나중에 법전 보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재결주의 사건이다. 특히 피고가 중앙노동위 위원장이다. 처분청은 중앙노동위원회인데 피고는 중앙노동위 위원장이다. 이런 거를 좀 확인하고 갑시다. 그래서 처분청에 대한 불신 차원에서 노동행정구제 사건이 재결주를 취했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처분청과 재결청이 동일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재결주를 취한 사건이 또 감사원 변상 판정인데, 왜냐하면 감사원은 지금 대통령의 직속기관이긴 하지만 대통령의 지휘감독도 받지 않는 완전한 독립한 기관이죠. 그래서 감사원의 처분에 대해서 불복할 때 어디 갈 만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이제 감사원이 두 가지 기능이 있죠. 감사원의 기능이 첫 번째가 이제 직무감찰 기능, 두 번째가 회계검사 기능인데, 이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에 근거해서 감사원이 동계산 잘못한 친구들에 대해서 변상 판정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감사원이 변상 판정을 해요. 너 동계산 잘못해서 국가에게 이런 피해가 발생했으니까 이만큼을 변상하라 라고 감사원이 변상 판정을 하고, 이 변상 판정은 원처분이죠. 이거 원처분. 네? 여기에 이제 불복을 해가지고 재심을 청구하는데, 재심 청구를 누구한테 하느냐? 이거를 갈 데가 없어요. 감사원은 완전히 대통령의 직속기관이긴 하지만 완전히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원은 그냥 홀로 떨어져 있는 섬이에요. 그래서 어디 갈 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감사원에 가는 거죠. 다시 감사원에 가서 재심 청구를 해가지고 이 재심 청구에 대한 판정, 정확한 표현은 재심 판정이라고 적는 게 좋을 텐데, 실제 그 법전을 보면 재심이 판결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재심의 판결. 이 법조문상은 저는 오타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거 결정, 감사원의 결정은 법원의 판결이 아닌데 거기다가 판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오타죠. 어쨌든 뭐 재심이 판결이라는 표현이 나와도 어쨌든 실제 법조문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뭐 그런 것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재심의 판정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정확한 표현은 재심 판정, 이게 정확한 표현 같은데, 근데 실제 법조문에는 재심의 판결이라고 적혀 있다. 뭐 어쨌든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이 재심 판정, 재심 판결, 뭐 이름이 오든 간에 얘가 성격이 재결이라는 얘기예요. 재결. 행정심판의 재결이고, 어차피 지가 내린 결정을 지가 다시 판단한 거니까, 이에 대해서 재심 판정에 대해서 화살표 없으니까 했을게요. 이 재심 판정에 대해서만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하는, 그래서 재결지를 취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재결지를 취한 대표적인 두 가지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좀 봐야 될 건지를 한번 연습을 해봤어요.